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보유세가 과연 얼마나 강화될까죠. 자, 현재 언론에서 싱가포르 모델 도입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내용 한번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시면요,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울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상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댓글로 진행되는 댓글 상담이 있고요. 대면 상담이 있습니다. 대면 상담은 주말에 저와 만나서 1시간 30분 정도 부동산 저희가 컨설팅을 포함해서 해드려요. 그래서 댓글 상담과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댓글은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콕 찍은 세 가지 타켓이 있죠. 첫 번째는 다주택자입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제일 먼저 타겟팅이 됐다가, 자, 언론에서 야, 이거 다주택자 때리면 똘똘한 채로 몰린다 하니까 투자용 1주택자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없이 보유 중인 1주택자도 타겟이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3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평당 3억이 넘는 아파트는 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남이나 서초의 신축 아파트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주택자하고 비거주 1주택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줄까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조정한다는 건 이제 다 이미 나온 이야기고, 보유세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사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싱가포르 사례 중에서 좀 두 가지가 대한민국에 접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꾸준한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한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자가 보유를 갖고 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부지에서 공급되는 아마 이제 주택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HBO, HDB 같은 공공주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사례를 참고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징벌적 투자 수요 억제책입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이 이미 싱가포르에 도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에도 좀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까,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싱가포르의 투기 억제책이 얼마나 가능하냐? 바로 취득세 중과제도에서 나옵니다. 지금 1주택자는 취득세가 0%,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가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사지 말라는 뜻이죠. 자, 대한민국도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게 취득세 중과제도죠. 그래서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에는 8%, 그리고 2주택자가 규제 지역의 집을 살 때는 8에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다 싱가포르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싱가포르의 보유세 제도는 어떨까요? 연간 임대가치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주택 같은 경우는 연간 임대가치 약 1,400만 원 정도 공제하고 나서 0에서 32%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비거주 가치는 연간 임대가치 공제 없이 12에서 36%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제도의 핵심이 싱가포르는요, 주택수 기준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이 차등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이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 연간 임대가치를 6천만 원 정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거주용 보유세는 약 223만 원, 임대용은 99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시가 30억 원 아파트는요, 동일 기준 적용 시 실거주 아파트는 538만 원, 임대용 아파트는 1998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따로 규제를 그렇게 가하지는 않는데, 이번 정책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달라지게 하려면 어떤 정책 모델이 적용되어야 될 것이냐? 싱가포르 보유세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모두 압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를 크게 높이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처분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계속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 줄 때 팔으라는 거죠.
다만 싱가포르식 모델이 적용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시킬지 아니면 아예 이 종합부동산세법을 없애고 새로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지 또는 재산세하고 어떤 식으로 매칭시킬지 좀 이제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하게 하려면 현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3주택 이상자인데 비거주 주택 보유자로 그냥 확대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이 보유세 강화는 최후의 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제 그 전에 줬었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 가능한 게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 조정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격 비율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 조정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격 비율 조정은요,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도 늘어나는 부담이 있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정치적인 문제도 좀 이제 아마 역풍이 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한다면은 아마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크게 바꾸면서까지 좀 시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국회 대통령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계속 나오면 체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싱가포르 모델이 가장 유력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투기 억제책으로 싱가포르 주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싱가포르 주택시장은 좀 양분화가 돼 있죠. 전체 80%는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고요. 민간주택 비율 한 20%가 적용돼요. 평균 가격은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주재원으로 계신 분들 이 민간주택에 많이 들어가시고 어마어마한 임대료에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매매 가격이 이런 억제 수요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저렴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문제가 무엇이다?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유세가 높다고 집값이 안정되거나 뭐 세입자의 거주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런 거는 아니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2016년에 230포인트 정도였는데 현재는 440포인트로 한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미국 전체 주택가격이 이렇고요. 실제 뉴욕 같은 도심지 지역은 집값이나 임대료는 훨씬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상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유세 강화가 집값 안정이다 이렇게 좀 매칭시키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보유세를 한 4배 정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정부에서 보유세를 얼마나 올렸는지 한번 사례를 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때는 막 매년 세부담 상한만큼 보유세가 늘어났던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이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재인 정부 때도 한 3차례에 걸쳐서 보유세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례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싱가포르 투기 억제 모델 검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했고요. 현재 싱가포르의 보유세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등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최대 4배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하는 싱가포르 모델이 대한민국에 적용될 가능성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대료 급등 우려와 과거 정책 재현 논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상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려운 부동산 고민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